지금 대한민국은요, 정말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과거에서 비롯된 상처, 현재를 짓누르는 압박, 그리고 미래를 향한 아주 야심찬 계획. 오늘 이 세 가지 힘이 어떻게 서로 부딪히면서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말 공포를 느꼈죠? 이 한마디 그냥 한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사회 전체가 겪었던 트라우마, 그리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그 서늘한 긴장감을 그대로 보여주는 목소리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균열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시작점부터 한번 살펴보죠. 1년 전 그날 이후 대한민국 사회를 짙게 갈라놓은 그 정치적 위기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12월 3일. 이 날짜는 그냥 달력에 있는 숫자가 아니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대한민국 정치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뭐랄까 살아있는 상처 같은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날 밤의 풍경을요. 당시 언론인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정말 민주주의가 벼랑 끝에 서 있던 그 순간의 긴박함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하늘엔 헬기가 돌고 거리엔 무장군인이 나타나고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던 거죠. 근데 이 파장이요, 바깥으로만 향한 게 아니었어요. 진짜 폭풍의 눈은 바로 집권 여당, 국민의힘 내부에서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당이 안에서부터 쪼개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보세요. 당내 분위기는 거의 압도적입니다. 소속 의원 10명 중에 9명이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을 내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서 지도부를 향한 아주 거대한 압박이라고 볼 수 있죠. 바로 이 지점에서 당의 내분이 아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과거를 제대로 돌아봐야 미래로 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다른 한쪽에선 절대 사과할 수 없다고 버티는 그야말로 팽팽한 대치 상황인 거죠. 이게 그냥 말싸움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정치적 균열 때문에 국회는 멈춰 섰고요. 결국 나라 살림을 짜는 예산안 처리 같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까지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정치가 이렇게 멈춰 서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민생 문제로 이어집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사이에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이 가계부채는 점점 더 우리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세계 2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빚 갚는 부담이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빠르게 무거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평범한 가정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이 빚의 무게가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강력한 경고등입니다. 자,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이게 더 확실해져요. 다른 나라들은 보세요. 빚이 늘어도 소비도 같이 늘었죠. 근데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소비가 줄었습니다. 우리가 번 돈으로 빚 갚기에 급급해서 정작 써야 할 돈은 못 쓰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이 빚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바로 매년 5.4%씩 성장할 수 있었던 잠재적인 소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빚만 아니었다면 우리 경제가 지금보다 훨씬 활발하게 돌아갔을 거란 얘기예요. 매년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죠. 한국은행의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복잡한 경제 문제를 단번에 이해시켜 주잖아요. 가계부채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심장마비 같은 게 아니라 우리 경제의 혈관을 서서히 좁게 만들어서 결국 활력을 다 잃게 만드는 그런 만성질환 같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아주 착실하게 또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답일 수도 있겠네요. 미래를 위한 첫 번째 큰 그림은 바로 AI 기본법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좀 지원하자는 법이 아니에요. 아예 AI 시대의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는 대한민국의 야심찬 선언 같은 거죠. 산업 육성부터 안전 규제까지 국가가 직접 컨트롤 타워가 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기술의 온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디지털 포용법이라는 건데, 이 빠른 기술 발전의 흐름 속에서 누구 하나 뒤처지지 않게 꽉 붙잡아주겠다는 사회적인 약속이에요. 키오스크 앞에서 망설이는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 모두를 위한 디지털 시대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아마 우리 모두의 주머니 사정과 직결되는 얘기일 텐데요. 바로 단통법 폐지입니다. 통신사들의 경쟁을 막아왔던 낡은 규제를 없애서 진짜 자유로운 경쟁을 시키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매달 내는 통신비를 낮추겠다는 아주 현실적인 시장 개혁인 셈입니다. 이런 계획들이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구체적인 시간표가 벌써 나왔어요.
2026년 시행을 목표로 이미 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디지털 미래가 바로 이 로드맵을 따라서 펼쳐지게 될 겁니다. 미래를 위한 노력이 기술 분야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의료계의 정말 오래된 숙제였죠. 지역의 의료 불균형 문제를 풀기 위한 구체적인 발걸음도 이미 시작됐습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큰 흐름, 즉 과거의 균열, 현재의 부채, 그리고 미래의 청사진을 한데 모아보죠. 이렇게 보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복잡하고도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지 정말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바로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균열된 과거와 압박받는 현재, 그리고 저 멀리 내다보는 야심찬 미래, 이 세 가지가 한 공간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한 나라가 아직 청산하지 못한 과거와 힘겨운 전쟁을 치르면서 동시에 성공적으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몫일 겁니다.